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방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전남 지역에선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대는 우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최종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컬 대학 30 관련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사업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될 경우 학교엔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학생들은 학습과 경험의 기회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지정된 학교들끼리 교류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넓혀가면서 더 많은 이제 사람들과 이제 더 많은 정보와 이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좋은 영향으로. 지자체는 물론 농업 분야와 우주항공, 문화 콘텐츠 등 지역의 산업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으로 전남 지역에선 유일하게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 하지만 예비지정대학 15곳 중 10곳만이 최종 선정되는 만큼 각 대학들은 최종 선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순천대의 혁신안에는 학과 간 경계는 물론 학사와 전문학사의 경계도 허무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종 심사에선 계획안의 실행과 구현 가능성이 관건인 만큼 순천대는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교수진 및 학생들과의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부터 조심스럽게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어떤 요구 조건이 우리가 혁신기획서에 담은 거하고 좀 일치해야 된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경우에 일단 대학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유상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효과가 미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일부 업체에서는 구조 재편에 사업 다각화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 내 LG화학 NCC 2공장입니다. NCC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원료 제품입니다. 이 NCC 2공장은 올해 들어 매출 부진에 따른 극심한 불황 상황에 놓이면서 지난달 정기 대보수를 마치고도 재가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건데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상태입니다. LG화학 측은 현재 NCC 2공장 직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재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1999년 하나와 대림이 합병해 출범했던 여천 NCC는 현재 분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석유화학의 대표 수익성 지표인 톤당 에틸렌 마진은 215달러. 에틸렌 마진은 에틸렌에서 나프타를 뺀 가격으로 보통 톤당 300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85달러나 낮은 겁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장을 가동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셈입니다. 여수산단 유화업계의 실적 부진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제조 경기 침체가 원인이 돼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크게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제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하향 평준화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글로벌 마켓에서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지금 여수 산단에 있는 기업들의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수산단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한계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가동 중지, 사업 철수, 지분 매각 등으로 사업 구조 재편을 고민 중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친환경 신사업의 집중 육성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추진 중입니다. 자구 노력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와 관련해서 이러한 CCUS라든가 이 수소경제라든가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아주 재빠르게 좀 준비하고 도입하고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은 뭐 장기적으로는 갖출 수 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와 좁아진 수출길로 석유화학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지역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는데요. 여수 MBC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광양시입니다. 광양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꼽은 민선 8기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2차 전지 소재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포함해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잇따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 동호안을 방문해 규제 개혁을 약속한 이후 포스코 측이 4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년간 이룬 성과들을 토대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시는 민선 8기 남은 3년 동안에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유치를 통해 2차 전지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양 경제의 대전환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또 다른 핵심 시책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광양읍과 중마동, 섬진강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두 차례 좌절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랜드마크 사업이라는 게 뭐냐? 과연 그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광양역 KTX 정차와 광양항 율촌산당 간 연결도로 개설 등의 수건 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지역 상생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3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차분함과 신중함을 넘어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광양에서도 지난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각 연령층에 대한 복지를 더욱 확대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여름 적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전남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바다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고 강수량이 많아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관측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제장비 구축과 예찰시설 확충 등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오는 7월 12일 완도 양식장 밀집해역에서 2023년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2018년 최초 인증에 이어 최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인증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지난 4월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 22일과 23일 거버넌스와 취약환경, 네트워킹 등 6가지 공인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2차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인증 등록 절차를 거친 다음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3기 국제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진도에서 80대 노인이 이웃이 키우던 개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유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80대 할머니가 개에 물린 것은 지난 3월. 동네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팔 등을 물렸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집에 돌아왔지만 사고가 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생각하면 그냥 개가 꼭 여기서 물고 막 흔든 것만 같아. 곱개치니. 그렇게 내가 너무 개도 안 보려고 그 개 있는 집은 가도 안 하고. 당시 할머니를 물었던 개의 공격성을 본 주민들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안 타고 왔으면 나도 모르겠어. 나를 몰라가지고 호랑이 같더라고. 한 달 동안 난 그거 눈에다 수원해갖고 잠을 잘 못. 사고견은 주인의 소유권 포기로 이곳 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임시 관찰이 진행됐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진도군은 동물보호법을 이유로 5월 초쯤 동물보호단체의 사고견을 인계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안락사 시켰다는데 지자체 거의 없습니다. 다 보호단체에서 다 인계해갔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 특히 최근 사고견이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 중인 보호소에서 여전히 공격성을 보이는 모습이 방송됐다는 것을 알게 돼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 개가 그 개인가 보다 하고 연락을 취해준 거예요. 퇴원하셔서 최근에 시골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시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 노동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보관 제조 공장을 율촌 일산단에 유치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주식회사 인투알이 내년 말까지 157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나 통신기기, 네트워크 같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한다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